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토종 팹립스 차량용 MCU 개발 박차, 텔레칩스 차량용 MCU 출시, 전망, 그리고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팹립스 업체들이 차량용 MCU 개발, 말하자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한국은 파운드리 강국국 중에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있고 DB 하이텍, 키파운드리 이러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인프라도 있지만 또 국내 자동차 업계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하나 있죠. 한국에 파운드리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의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되지 않은 분야에 차량용 반도체가 정말 우리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건지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나 장기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 MCU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돈이 되는 부분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죠. 국내 팹리스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넘나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현재 텔레칩스가 최근 새로운 차량용 반도체에 출시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그 텔레칩스의 MCU는 32비트형이에요. 그 기반이 되는 코어는 영국 ARM사의 설계 자산인 코어텍스 R5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설계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이것을 파운드리를 통해서 지금 이번에 제작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서 지금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MCU 출시는 정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차량 내에 인포테인먼트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설계를 주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같은 경우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그리고 메모리 등 여러 블록을 한 개의 칩으로 통합한 것인데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서 MCU 기능만 따로 떼어내서 단품으로 만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칩스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용 MCU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제품을 출시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이 MCU 부분을 포함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MCU를 따로 떨어뜨려서 만들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정말 돈이 될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이번에 텔레칩스가 차량용 MCU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차량용 MCU에 뛰어드는 업체가 두 군데가 지금 더 있는데 하나는 실리콘웍스 그리고 하나는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실리콘웍스와 같은 경우는 LG그룹의 반개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LX그룹으로 지금 분리가 되면서 LX그룹에 편입이 되고 LX그룹의 가장 주력 회사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회사에서 MCU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사장의 직속 부서로 만든 MCU 사업실에서 차량용 MCU 제품군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MCU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주도하고 있는 차량용 무선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 칩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MCU 등 여러 가지 아이템을 넣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이 어버브 반도체의 주력은 원래는 가전용 MCU입니다. 가정용 MCU였던 것이 이제 확장을 해서 차량용 MCU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거죠. 어버브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차량용 라이다 MCU A31Q213 개발을 이미 끝낸 상태이고 지난해 삼성전자 DS 부분 출신인 손재철 사장님을 개발 본부장으로 영입을 해서 스마트 MCU 기술 기반 차량용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또 다른 회사가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매그나칩이죠. 지금 매그나칩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지금 넘어서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매그나칩과 같은 경우는 DDI도 만들고 있고요. PMIC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특별히 MCU 분야에 대해서 지금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매그나칩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DDI와 PMIC 부족을 통해서 세 개가 주름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한 자산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될 이야기, 한국이 지금 차량용 MCU에 진입을 하는데 이 차량용 MCU의 전망은 어쩌냐라는 것이죠. 이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 기관차와 같은 경우는 차량용 MCU를 200개에서 300개 정도 활용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자율주행차나 전기차로 지금 시대가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최대 2000개까지 차량용 MCU를 탑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벌써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7배 정도의 차량용 반도체에서 MCU가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차량 한 대당 한 6배에서 7배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많은 수익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버브 반도체나 실리콘웍스나 아니면 텔레칩스 여기에 뛰어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 점유율을 한번 보겠는데 그림이 좋은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립니다. 지금 NXP와 같은 경우는 21%, 지금 2020년 이게 19년도 기준이거든요. 2020년도 NXP와 인피니티 시장 점유율 순등 변이는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2019년도 기준입니다. NXP 21%, 인피니언 19%, 르네사스 15%,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4%,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13%, 로버트 보쉬 9%, 세미온 컨덕트 9%. 지금 현재 인피니언이 1위로 올라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대부분 외국계 회사죠. 특별히 NXP나 인피니언이나 르네사스가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여기 ST 마이크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알아주는 회사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이 회사 5개 회사가 점유율이 1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절대 강자는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차량용 MCU 부분을 보면 지금 전례 없는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죠. 이 때문에 토종 팹리스 업체들이 개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부족할 때 만약 들어오게 되면 어느 회사라도 지금 살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내 반도체 시스템 업계에서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어떤 문제점이냐? 이 개발될 후에 발생된 문제점은 인프라예요. 인프라인데 특별히 파운드리와 최종 소비처 이 두 군데에서 지금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파운드리에서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를 했다. 그러면 만들어주는 공급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공급처가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에서 쉽게 만들어줄 것이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빡빡한 상황에서 이게 문제점이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 만들더라도 최종 소비처에서 이것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 자동차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기회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반도체를 써줘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문제점 하나, 아직 검증된 게 없어요. 아직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 과정을 좀 거쳐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석유
한국 시스템 반도체 포럼 회장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4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28나노, 40나노, 55나노 공정 경쟁력은 TSMC는 물론 중국의 SMIC와 비교해서도 너무나 열악하다. 특히 8인치 8인치 팹에 대해서는 한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은 입장이죠. DB 하이텍이나 아니면 키파운드리, SK 하이닉스 IC, 그리고 삼성전자도 일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있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최종 소비처인데요. 최종 소비처 같은 경우는 국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사 간의 정말 끈끈한 협력이 요구가 되는데 특히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국내 주요 자동차 관련사도 지금 반도체를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 모색을 할 때 한국의 이러한 MCU 사용,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지금 차량용 반도체, 특히 차량용 MCU 개발에 지금 텔레칩스도 들어오고 실리콘웍스, 어버브 반도체, 매그나칩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고 조금 위험 부담을 가지긴 하지만 이 제품들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그 경쟁력 있는, 그리고 여기서 또 잘 되면 수출도 가능하거든요. 이 경쟁력 있는 MCU 개발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